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비주얼 컴퓨팅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심상원입니다. 제가 발표드린 논문은 Local Attention Pyramid for Scene Image Genera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논문의 주제는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지겐의 목표는 노이즈로부터 다양하고 사실적인 품질의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덕분에 사람 얼굴이라든지 고양이 얼굴과 같이 데이터셋 내에 하나의 물체가 큼지막하게 있는 환경에서는 꽤나 사실적인 영상 샘플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런 환경 데이터셋이 아니라 장면 영상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장면 영상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장면 이미지 내에 여러 물체들이 산재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 영상을 생성하는 기존의 선행 연구 기법들이 장면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체들을 모두 비슷한 퀄리티로 생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기존 선행 연구 기법인 스타일겐을 이용을 해서 장면 영상을 생성을 한 후에 각 물체별로 품질을 측정하는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파일럿 스터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얼 장면 이미지와 생성된 장면 이미지의 셋을 먼저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각 이미지 픽셀별로 해당 픽셀이 어느 물체에 해당하는 픽셀인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확인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특정 물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미지의 패치를 수집을 하고 난 후에 수집된 패치에 대해서 리얼셋과 페이크셋 간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것을 인셉션 네트워크의 내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물체별 품질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거리 결과가 낮다라는 것은 해당 물체는 해당 물체는 생성된 품질이 실제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파일럿 스터디를 침실 영상에 대한 장면 데이터셋인 엘선 베드룸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엘선 베드룸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총 20여 가지의 물체 클래스를 확인을 하였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각각의 물체의 품질이 물체별로 서로 상이하다라는 문제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실 데이터셋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체인 베드 클래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적인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반면에 그 외에 데이터셋 내의 등장하는 빈도가 적거나 오브젝트 사이즈가 적어서 전체 데이터셋의 비중이 적은 물체 클래스들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저품질의 물체를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체별 품질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는 이러한 원인이 제너레이터가 학습하는 학습 과정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는 학습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걔는 제너레이터라는 딥러닝 모델이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생성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당 이미지를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프리딕션하는 분류 태스크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생성된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입력으로 들어왔었을 때 해당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학습 과정 속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더 잘 속이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는 아무래도 전체 데이터셋 내에서 비중이 큰 오브젝트 클래스들을 좀 더 고품질로 생성을 하는 쇼트컷에 빠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겐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중간 피처 레이어에서의 피처 맵의 액티베이션 값의 크기가 어느 물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엘선 베드룸이라는 침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면 영상계는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액티베이션의 값의 크기가 대부분 침대 클래스 주변에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는 이제 장면 영상 생성하는 겐이 특정 물체에 포커스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미지 품질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품질 불균형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한 방법입니다. 저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장면 영상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면 영상은 다양한 물체들이 하나의 이미지에 산재해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다양한 영역에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퍼뜨려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물체들이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물체들에 대해서 이미지 품질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높은 주의 점수를 계산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스파셜 어텐션을 계산하는 방식은 보통 러닝 베이스드 방식에 의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저희가 확인한 선행 연구 중에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연산은 인풋 피처 맵이 들어왔었을 때 이를 채널축으로 풀링을 하는 연산을 수행을 하고 난 후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피처 맵을 트랜스폼 시키고 난 후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해서 각 픽셀별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식에는 어텐션 스코어를 다양한 영역에 퍼뜨리는 연산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라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의 줄임말은 라프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희 라프는 기존의 어텐션 선행 연구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과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초기 어텐션 메커니즘을 약간 익스텐션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은 어텐션 스코어를 각 픽셀별로 구하기 전에 패치 단위로 어텐션 스코어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연산을 추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패치 단위의 어텐션 스코어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연산을 통해서 각 이미지 패치마다 상대적으로 값이 높은 셀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 모듈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널 세퍼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구성 요소이고 두 번째가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채널 세퍼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피처 맵이 인풋으로 들어왔었을 때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기 전에 한번 피처 맵을 트랜스폼 시켜주는 것이 목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하이 레벨 관점에서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은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기 전에 피처 맵 상에서 어느 위치에 물체가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계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연산을 풀링 채널 추구를 풀링 연산과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n 채널의 피처 맵이 인풋으로 들어왔었을 때 단일 채널의 피처 맵으로 트랜스폼 되게 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는 저희의 목적 모티베이션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다양한 영역의 하이 어텐션 스코어를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채널의 피처 맵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의 n 채널의 피처 맵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유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기존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래쪽 부분에 기존의 구현 방식인 풀링과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는 연산에다가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스와이즈 컨볼루션과 어핀 트랜스포메이션 수행을 하는 패스를 추가로 구현을 하여서 총 n 채널 피처 맵이 트랜스폼 되도록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라는 구성 요소를 거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n 채널 어텐션 맵이 구해지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의 목적은 각 이미지 패치별로 상대적으로 값이 높은 셀들을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연산은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적용을 하기 전에 패치 와이즈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패치 와이즈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동일한 연산인데 이를 패치 단위로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치 와이즈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항상 특정 피처 패치 내에서 가장 값이 높은 셀을 값을 1 근처로 칼리브레이션 시켜주기 때문에 전체 피처 맵에서의 값의 크기보다는 피처 패치 내에서의 상대적인 값의 순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높은 어텐션 스코어가 구해지도록 유도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채널 와이즈 어핀 트랜스포메이션과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치게 되면은 항상 특정 피처 패치 내에서 높은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되게 되는 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법에서 패치 사이즈가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저희는 패치 사이즈를 다양한 크기와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지는 패치 사이즈에서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작은 패치 사이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패치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어텐션 맵을 구하고 난 후에 이를 인풋에 대해서 곱해주어서 반영을 하였고 이 곱해진 반영된 결과가 다음 피라미드 레벨에 인풋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피라미드 레벨에서는 좀 더 큰 패치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연산을 재기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구현을 하였고 패치 사이즈의 크기가 피처 맵의 전체 사이즈를 커버할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리절트 부분이 토이 이그젬플에 대해서 저희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 연산을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아래쪽 부분에 스케일드 인풋을 함께 제시를 하였는데 스케일드 인풋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왼쪽의 인풋의 좌상단에서부터 우하단까지의 값의 총합을 인풋과 리절트가 같아지도록 인풋을 스케일링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특정한 피처 패치 내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높은 셀들과 그 주변의 다른 셀들 간의 바운더리가 저희 로컬 어텐션 피라미드를 수행을 한 결과 좀 더 샤프해졌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통해서 로컬 픽들이 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총 4가지의 데이터셋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내 실외의 씬 데이터셋이고 첫 번째 데이터셋은 베드룸이라고 해서 침실에 대한 장면 영상의
포함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식탁과 거실 그리고 주방 등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하였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면 영상, 실내 실외의 장면 영상들이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이터셋은 야외의 교회에 대한 씬을 담은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총 세 가지 베이스라인을 선정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스타일겐이고, 두 번째가 MSC 스타일겐, 세 번째가 MSC DC겐입니다. 이 각각의 베이스라인들은 서로 다른 아키텍처와 로스 펑션을 가지는 상황인데, 이때 저희 라프 모듈을 해당 베이스라인들에 적용을 하였을 때 성능 변화가 어떻게 되나를 측정하였습니다. 매트릭으로는 리얼과 페이크 셋 간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총 세 가지 매트릭을 이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쳇 인셉션 디스턴스인데, 이 경우에는 디스턴스를 구하는 피처 스페이스를 인셉션 모델의 중간 피처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측정한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쳇 세그멘테이션 디스턴스인데, 이 프레쳇 세그멘테이션 디스턴스의 경우에는 리얼과 페이크 간의 이 거리를 프리트레인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출력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히스토그램화 시켜서 픽셀 간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피처로서 사용해서 거리를 잰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체별 FID를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정량적인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실내 실외의 장면 영상 데이터에서 실험을 한 결과 각각의 베이스라인에서 저희 라프 모듈을 적용을 하였을 때 약간의 FID와 FSD 측면에서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의 구현 방식은 대부분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이런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역들의 하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이 장면 영상 생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물체별로 클래스 와이즈 FID 스코어를 측정한 부분이 아래쪽 부분인데,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물체들에 대해서 모두 약간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량적 평가로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이용을 한 것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다양성을 생성된 샘플의 다양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놓은 상황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저희 모델이 성능이 이미지 품질 얼만큼 더 좋은가를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저희 모델이 적용된 결과인데, 이미지 품질이 동일한 상황에서 약간의 약간의 이미지 품질 향상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타일겐이 워낙 잘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한눈에 봤을 때 확연한 차이는 그다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은 한 가지 경향성은 기존의 베이스라인인 스타일겐의 경우에는 물체를 생성을 할 때 옆면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스킵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모델이 동일한 모델에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더 정사각형 형태의 물체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텐션 맵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였는데, 보시는 그림이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P가 3일 때가 P가 의미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이즈인데, P가 3일 때가 가장 작은 패치 사이즈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결과이고, P가 작아질수록 좀 더 큰 패치 사이즈에서 어텐션 맵을 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가 가장 클 때는 해당 패치 안에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에서도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점점 패치 사이즈가 커지면서 다양한 물체들의 어텐션 맵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유사하게 중간 피처 맵의 액티베이션의 값의 크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텐션 맵과 유사하게 여러
영역에 대해서 높은 액티베이션 값이 분포 산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장면 영상을 생성하는 기존 선행 연구 기법들이 물체별 이미지 품질 불균형 현상이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였고 다양한 영역의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장면 영상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베이스라인들에 적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그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제 메이저리티 클래스에 대한 이제 제너레이트는 잘하는데 좀 이제 어텐션이 좀 떨어지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이제 이미지 생성을 더 정교하게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뭔가 이제 어텐션 값을 올리려는 시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메이저리티의 어텐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감소를 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근데 그럼 혹시 이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 샘플 제너레이티는 잘 될 수 있는데 이 메이저한 클래스에 대한 품질은 혹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 앞서 실험 결과에서 클래스 와이즈 FID 스코어에서 메이저리티 클래스에 대해서 FID도 함께 리포트를 하였는데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FID의 성능이 향상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약간 그 사실은 메이저리티 클래스 상에서도 뭐 예를 들면 침대 데이터셋에서 침대 클래스 중에서도 침대의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침대의 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능 향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 어텐션 맵의 그림을 봤을 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패치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인지 약간 패치마다 어떤 어텐션 그 활성화 맵 간에 약간 단차들이 보이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동일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패치의 경계에서 그런 어텐션 값의 노멀라이제이션 정도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는 거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희가 그 패치 사이즈를 하나의 사이즈로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점점 이게 패치 사이즈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문제점을 조금 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어떤 패치 사이즈의 그 크기를 좀 확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패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